카드 설명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판타지 마스터즈는 5종류의 카드를 총 50장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합니다. 전투에 사용되는 카드를 보시려면 덱 에디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좌측에서부터 보면 차례로 지형, 유닛 아이템, 마법, 인챈트 카드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판타지 마스터즈는 이 5종류의 카드로 덱을 구성하게 됩니다. 좌측은 본인이 소유한 모든 카드를 확인할 수 있고, 우측은 이 카드로 구성된 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5종류의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종류의 카드 중 지형 카드는 그 베이스가 되는 카드고, 백필드에 설치하면 이 게임에서의 자원, 즉 소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치한 턴에 지형이 생성하는 자원인 무소울과 유소울을 얻고 매 턴마다 자원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자원인 소울은 이번 턴에 남겼다고 해서 다음 턴으로 누적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소울을 사용하여 카드를 올리는 게 좋겠죠? 지형 카드는 우측 상단에 선 모양 표시가 달려있고, 카드의 상세 설명에는 지형 카드가 설치할 때 필요한 LP, 즉 랜드 포인트가 적혀 있습니다. 특수 지형의 경우 특이사항이 달려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야 돼요. 우측 하단에는 이 지형이 생성하는 자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색이 있는 구슬이 생성하는 유소울의 종류, 그리고 그 밑에 숫자 1은 이 지형이 생성하는 무소울의 수입니다. 자, 그럼 과연 무소울과 유소울은 무엇인가? 이 게임의 자원인 소울은 무소울과 유소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소울 측정기는 백필드의 지형들이 생성하는 자원인 소울을 기록해줍니다. 자신의 턴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울은 유소울과 무소울로 구분되며, 유소울은 암흑에서부터 비속성까지 총 7종류가 있습니다. 유소울과 무소울과의 관계는 껍데기 알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조명과 배터리의 관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소울이라는 배터리를 포함한 유소울 조명이 밝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의 색이 아무리 고와도 배터리가 없으면 빛을 낼 수 없겠죠. 무소울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7가지 유소울에 대한 특징 설명입니다. 암흑 속성은 강한 스탯을 바탕으로 저가를 구분하지 않는 마법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적인 성향을 띱니다. 불 속성은 공격 턴에도 공격, 방어 턴에도 공격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방어 턴 유닛을 전멸시키는 마법이 발달했습니다. 단 유닛들의 스탯은 방어보다는 공격 성향에 좀 치우쳐 있고요. 극단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호전적인 속성입니다. 물 속성은 강력한 방어 마법으로 공턴에도 방어, 방어 턴에도 방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방어 턴에는 상대를 휩쓰는 마법들이 매우 위협적입니다. 숲속성은 단결된 연합 성격이 강하며 아군은 연합하고 적군을 약하게 만들어 싸우는 컨셉의 특성입니다. 금속 속성은 강력한 아이템과 유니트의 조합을 이용해서 아이템과 관련된 마법과 인챈트가 많습니다. 돼지 속성은 약한 유니진에 반해 탄탄한 고렙진과 고렙 마법의 위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스탯은 낮은 대신 코인으로 인한 스탯 증가가 높아서 남자의 코인이라는 별명이 붙고 있습니다. 빅 속성은 축복과 보호의 속성으로 공격과 방어의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춰진 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속성은 어떠한 속성에도 속하지 않은 근원의 속성으로 속성에 구원받지 않고 다른 어느 속성에도 녹아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소울들을 생성하는 지형 카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지형을 설치해 볼 거고요. LP는 랜드 포인트의 약자로 지형을 설치할 때 필요한 수치입니다. 매 턴 1씩 생성되고 이번 턴에 사용되지 않으면 다음 턴으로 누적됩니다. 우측 하단의 회색 구슬은 이 지형이 생성하는 금속 유소울을 나타내며, 그 밑에 숫자는 지형이 생성하는 무소울의 수를 나타냅니다. 지형을 설치할 때 우측 상단 소울 측정기에 금속 유소울과 무소울 1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드 포인트가 매 턴 1씩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 지형 중에는 랜드 포인트 없이 백필드에 설치 가능한 특수 지형이 존재합니다. 독도 지형 시리즈인데요. 금속성의 독도 지형인 영웅의 전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여드릴게요. 6번 핸드에 있고요. 현상은 백필드 7번에 LP 소모음 없이 2 무소울과 1 금속 유소울을 사용하여 영웅의 전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형을 올릴 때 2 무소울을 사용한 대신에 지형이 1 소울을 생성하므로 소울 측정기에는 소울이 6에서 5로 1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번 턴에 무소울 소모하였지만 다음 턴은 일본 지형과 마찬가지로 1 소울을 생성하고, 먼저 지형을 올려서 상대보다 더 빨리 많은 자원을 빨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독도와는 반대로 랜드 포인트를 많이 소모하는 대신에 더 많은 소울을 생성할 수 있는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지형 곡물 창고를 올리기 위해서는 LP3과 1 무소울이 필요합니다. 지형 좌측에 빈 구슬이 1 무소울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이 무소울을 생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형을 올리는 턴에는 1 소울을 얻을 수 있고요. 다음 턴부터는 2 무소울씩 획득이 가능합니다. 영상 나올 때 소울 측정기를 확인해보세요. 중후반에 레드 포인트가 쌓이고 백필드가 꽉 차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소울을 얻고 싶다면 최대 10장 올릴 수 있는 백필드에서 지형 한 장 무덤으로 버리고 곡물 창고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백필드 지형을 무덤으로 버리면 해당 지형이 생성하는 소울은 사라집니다. 마지막 종류의 지형인 매직랜드입니다. 매직랜드는 LP 소모 없이 백필드에 올릴 수 있는 대신에 처음에는 소울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매직랜드는 특수한 기능을 하는 지형으로서 이 성문의 경우 1 암흑 소울을 사용해서 백필드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일반 지형으로 교체되어 소울을 생성합니다. 매직랜드 성문의 특수 효과는 블랙핸드라는 히어로 능력의 카운터를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히어로 능력에 대해서는 유니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형 올리는 거 보실게요. 이렇게 1 소울을 사용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지형으로 얻는 자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위에 유닛을 올릴 때 그 소울 측정기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유닛을 올리게 되면 소울이 감소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닛카드입니다. 유닛카드는 게임에서 전투를 진행합니다. 유닛은 필드라는 공간에서 전투를 수행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유닛카드라는 투구 표시가 있고 좌측에는 유닛카드의 레벨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 유닛을 필드에 올릴 때 암흑유소울 2개와 무소울 5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카드는 필드에 있을 때 빈 구슬의 개수만큼 유지비를 먹습니다. 이 유닛의 경우에는 3무소울을 먹겠죠. 우측 하단의 지팡이 표시는 유닛카드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에는 장비, 마법, 야수, 만능 등이 있으며 이 능력은 마법이나 아이템, 인챈트 카드를 사용할 때 조건이 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밑에 5, 2, 6이라는 숫자는 위에서부터 공격력, 방어력, 체력으로 게임 용어로는 AP, DP, HP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닛의 코인 수치인데요. 판타지 마스터즈에서는 코인 플립 시스템이 있어서 이 코인 플립 시스템은 방금 설명드린 유닛의 스탯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랭크는 같은 이름의 완전히 다른 유닛이 있다는 걸 뜻하며 N랭크, C, B, A, S랭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랭크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유닛은 아닙니다. 일러스트 바로 밑에 좌측에 적힌 뱀파이어는 종족, 클레제 스튜악은 소속을 나타냅니다. 종족과 소속은 마법, 아이템, 인챈트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흡혈 공격 기술은 유닛의 전투 기술로 전투 기술은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판마에는 수많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투 전에 상대 필드 유닛의 기술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격 턴의 전투는 필드 1번 아군 유닛부터 선제 공격을 하고 적 유닛에게 반격을 받는 형식입니다. 반격을 받아서 살아남으면 행동 불능으로 필드로 돌아옵니다. 방어 턴의 전투는 상대 필드 유닛에게 공격을 받고 반격하며 파괴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투를 진행합니다. 판타지 마스터즈에는 코인 플립 시스템이 있는데 코인이 뜬 만큼 유닛의 스탯인 공방체가 증가 혹은 감소합니다. 공방체 그리고 야구 필드 유닛들이 상대 필드 유닛을 공격합니다. 상대의 방어 유닛은 파괴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고요. 유닛의 전투 기술도 적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투가 진행이 되고요. 자, 다음은 유닛에 걸리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태는 부여된 유닛의 스탯, 레벨, 기술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득일 때도 있고 피해일 때도 있습니다. 바하이크에 걸린 두 개의 상태가 있지만 상대 필드의 소울 트위스트 마법으로 아군 필드 유닛들이 전부 디베프 상태에 걸리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태는 이제 최대 3개까지 적용이 되고요. 이미 걸려있는 상태에 추가로 3개의 상태가 부여되면 가장 먼저 부여되어 있는 상태가 사라집니다. 바하이크의 이로운 상태가 사라지고 디버프에 걸렸죠. 이렇게 히어로 유닛의 능력을 확인해 볼게요.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자, 히어로 능력은 특정 유닛에게만 있는 공격 기술로서 공격을 할 때 히어로 카운터가 쌓이게 됩니다. 다른 기술들처럼 바로 발동되는 기술이 아니라 기를 모아서 내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하이크가 공격할 때 이제 히어로 카운터가 쌓이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하이크가 공격을 하면 이건 지금 웨어배트고요. 그 다음에 바하이크가 공격을 하면 블랙랜드 히어로 카운터가 1개 쌓입니다. 3개가 쌓이면 히어로 능력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말이죠. 히어로 유니티의 능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히어로 카운터가 전부 쌓이면 이제 히어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랜드 히어로의 효과로 필드에 바하이크가 생성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히어로 능력을 써서 바하이크가 필드에 소환되는 모습입니다. 자, 히어로 레벨은 레벨 1부터 사용 가능한 히어로 유닛이 있는 반면에 히어로 레벨을 올려야 사용 가능한 유닛도 있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실 때 프로필에서 자신의 히어로 속성을 고르고 플레이하셔야 됩니다. 히어로 속성은 고르면 게임에서 자동으로 경험치가 쌓입니다. 자, 다음 이제 유니카드의 마지막 설명이 섀도우 능력인데요. 섀도우 능력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클릭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섀도우 능력 중에 하나인 섀도우 펌핑입니다. 쿵은 이무 소울로 펌핑을 사용하면 공격력을 2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제 소울 소모하는 거 보시고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섀도우 펌핑을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공격력이 2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무 소울이 사용이 됐죠. 다음은 아이템 카드입니다. 아이템 카드는 필드 위에 유닛에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이 장착된 유닛은 아이템의 기술 스탯을 추가로 얻습니다. 아이템 카드는 마법, 인챈트 또는 유닛의 특수 기술로 장착되기도 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카드라는 상자 표시가 보이고 좌측에는 역시나 카드 레벨을 나타내는 구슬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아이템 장착 착용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만능형 아이템으로 장비, 마법, 야수, 만능 유닛 모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부분에 장비 능력의 아이콘이 있다면 이 아이템은 장비 유닛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만능은 착용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카드 일러스트 밑에는 유닛의 아이템을 장착 시에 추가되는 스탯과 기술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이템을 직접 장착해 보겠습니다. 핸드 2번인 다크풀 아머를 울프로드에게 장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스탯이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마법 카드입니다. 마법 카드는 유닛과 마찬가지로 전투 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법 카드는 데미지, 유닛 소환, 그리고 지형 파괴, 카드 파괴 등 여러 효과를 냅니다. 마법 카드는 좌측 상단에 마법진 표시가 있고 역시 좌측에 마법 카드 레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마법 카드의 발동 시점이 적혀 있고요. 그 밑에는 마법 효과의 지속 턴수가 적혀 있습니다. 일러스트 밑에는 마법 카드의 효과가 적혀 있고 조건을 맞춰야 효과가 발현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군과 아군의 마법 카드는 레벨이 낮은 쪽이 필드 앞쪽, 아군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먼저 활동합니다. 적군과 아군의 마법 카드가 같은 레벨이면 공격 턴인 쪽이 먼저 활동을 하고요. 공격턴 마법 사용을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아군 공격 마법인 검은 궁수소 소문이 상대 방어 마법인 기도보다 레벨이 낮아서 선발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검은 궁수 소문 2레벨, 기도는 4레벨. 레벨이 낮으니까 먼저 발동하겠죠? 나의 방어턴 사용 마법입니다. 이제 아군 필드 마법인 호러버비스보다 상대 필드 공격 마법이 2레벨이라서 훨씬 이제 빠르게 발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호러버비스가 지금 필드에 올라가 있고요. 상대 필드 마법은 2레벨 마법, 그래서 선발동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후보 활동으로 호러버비스가 발동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챈트 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챈트 카드는 필드에 결계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챈트 카드는 설치될 때는 상대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함정 카드라고 볼 수 있죠. 인챈트 카드는 아군 혹은 적군 필드 1, 2, 3, 4, 5번에 정해진 슬롯에 설치됩니다. 바로 적었네. 인챈트 카드는 전투 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발동됩니다. 인챈트 카드라는 토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인챈트 카드의 레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카드의 발동 시점이 적혀 있고 그 밑에는 인챈트 카드의 장착 슬롯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푸른색 카드라면 아군 필드에, 붉은색 카드라면 적군 필드에 장착이 됩니다. 역시 아군 인챈트 카드에 이제 효과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인챈트 카드의 효과 지속 턴수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챈트 카드가 발동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인챈트 카드는 이제 추억의 나무라는 인챈트를 쓰게 될 텐데요. 추억의 나무는 적 필드 맨디 유닛 1에게 슬롯 유닛의 공격력의 절반 내린 만큼 HP를 데미지를 줍니다. 제 2번 슬롯의 유닛의 공격력으로 상대 필드 맨 마지막 유닛한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녀석의 공격력으로 맨 마지막 필드 유닛에게 체력의 데미지를 줬습니다. 자, 이제 카드에는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프리, 커먼, 언커먼, 레어, 스페셜, 이벤트, 시크릿, 레전드 등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꼭 등급이 높아야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본 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카드 상점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카드 상점 가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아랑 비둘기였습니다.